선평, 정선, 나전, 열양 그 어디쯤 닿고 싶다. 지금은 사라진 완행열차를 타고 산골역 어딘가에 내리고 싶다. 살아가다 문득 모든 것들이 시들하고 황량해질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훌쩍 떠나고 싶다. 안녕하세요, 정목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를 벗어나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만남과 이별, 그리고 설렘과 아쉬움이 공존하는 이 간이역에 서고 보니까 저도 오늘은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어지네요. 나무 아래 앉아서 여름 특집으로 꾸미고 있는 여름 이야기, 오늘 두 번째 순서입니다. 이제는 폐역이 되어버린 이 능례역에서 낡은 앨범들을 들추어 보듯이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소중한 추억 여행을 떠나볼까 합니다. 오늘은 케빈 컨의 피아노 연주로 종이 구름으로 첫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기찻길 옆에 오면은 여러분은 뭐가 생각나시나요? 우선 기찻길 옆에 오두막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아기 잘도 잔다 노랫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문득 기찻길 옆을 떠올리니까 오두막집과 함께 해바라기, 키 큰 해바라기가 쭉 서 있을 것 같고, 아니면 옥수수, 그리고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아이들, 미지의 세계를 향해 가는 거죠. 무엇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아이들의 꿈을 싣고 달려가는 기차역. 그런 것이 우선 떠오르는데요. 제가 지금 여기 능례역이라고 하는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을 와본 지가 벌써 한 10여 년이 넘은 것 같아요. 와서 보니까 많은 변화가 있는데 10여 년 만에 와보니까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있기도 하면서 또 조금 변화도 있고 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좀 커 보였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정말 손바닥만 하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기에 그 많은 사람들이 드나들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 능례역은 와서 보니까 1958년에 개통이 되어서 그동안 이제 간간히 중앙선 철도역의 한 부분의 역할을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다가 뭐 역장도 없는 기차역으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왔던 거예요. 근데 2008년에 이곳이 중앙선이 복선화되면서 선로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리고 이제는 하루에 한두 번 지나가던 기차마저도 완전히 끊어진 바로 폐역입니다. 이 역사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곳을 다녔던 사람들의 그 사진들이 곳곳에 걸려 있고요. 지금 제 옆에 이렇게 아이스케이크 통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 세대인데 저도 어릴 때 이 아이스케이크 통에서 하나씩 사 먹기도 하곤 했거든요. 정말 추억의 물건들이 이 역사 안에 가득합니다. 그리고 폐역이 된 곳이지만 왠지 그래도 저 바깥에 철로를 보니까 기차가 철크덕 소리를 내면서 향해서 들어올 것 같아요, 이 역으로. 혹시 생각나시나요? 그 아이들이, 꼬맹이 애기들이 그 철길에 가면 동전하고 못 있지요. 그 못이나 그 동전을 이렇게 철로에다 올려놓고 도망가 있다가 기차가 지나간 다음에 달려가서 보면 못도 납작해져 있고 동전도 납작하게 눌려 있거든요. 그걸 소중하게 기념품으로 간직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혹시 이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바로 자기가 그 주인공이었다고 말할 분도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때 이곳은 누군가에게는 그리운 고향을 향해 가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머니들에게는 군대 간 아들을 기다리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부모를 떠나서 큰 대도시로 새 출발을 위해 떠나는 그런 장소였던 곳이에요. 기차와 함께 사라져간 수많은 사연의 주인공들은 지금 여기 와서 보니 사진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리고 삼각관계였다고 하는 글도 있고요. 자기 여자친구에 대한 이야기, 아주 사랑의 이야기들이 이 사진에 한가득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저 사진 속에 있는 어린아이들, 일자로 딱 서서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저 아이들은 벌써 누군가의 또 부모가 되어 있겠죠. 자녀를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사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근감이 느껴지는지요? 가족 같기도 하고 오래전부터 보아왔던 사람들 같기도 합니다. 나무 아래 앉아서 여름 특집으로 오늘 야외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도 마음과 눈을 모두 이곳으로 옮겨와 보시죠. 며칠 뒤가 초복입니다. 이 복더위가 없다면 여름의 멋진 풍경들도 우린 구경하기 어려울 거예요. 뭐 수영장이나 또는 폭포 떨어지는 풍경, 그 모든 것들을 이 여름이 아니라면 즐길 수 없겠죠. 정말 여름은 생각하기에 따라 환상적입니다. 에바 카시디의 노래로 What a Wonderful World 띄워드릴게요. I see trees that are green,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I hear babies cry, watch them grow, and they'll learn much more than I'll ever know.
and I think to myself, oh, what a wonderful world. The colors of the rainbow, so pretty in the sky, are also on the faces of the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But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Of the people passing by, I see friends shaking hands, saying, how do you do? But they're really saying, I love you. I see trees of green and red roses too. I watch them bloom for me and you, and I think to myself, what a wonderful world. To myself, ooh, what a wonderful world. 여러분은 여행 떠날 때 가방 속에 무엇을 챙겨가지고 가시나요? 뭐 필요한 생활, 뭐 가서 쓸 것들을 이것저것 넣겠지만 가방의 한쪽 측면에는 읽을 만한 책 한 권 넣어가지고 가는 게 보통 여행 갈 적에 많은 사람들의 짐 꾸리는 형태이지 싶어요. 제가 이 나무 아래 앉아서 방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가끔 새로 나온 신간 서적을 선물로 보내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울진 불영사에 계시는 이룬 스님이 다멘북스에서 심심심 마음심자 3개예요. 책을 선물로 보내주셨더라고요.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짤막짤막한 경전의 글 속에서 지혜를 얻을 만한 그런 글을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중에서 이렇게 책을 좀 보다 보니까 한 잔의 차는 우리들의 마음을 청정하게 회복시키고 몸과 마음의 피로를 달래줍니다. 자연과 소통시키고 사람들과도 소통시켜줍니다 하면서 일본에서 다인으로 유명한 센노 리큐는 누군가 다도의 비밀을 묻자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대는 불을 지펴 물을 알맞은 온도로 끓이고 차가 적당한 맛이 나도록 우려라. 그대는 다옥에 꽃과 나무를 마련하여 마치 그것들이 자라고 있는 것처럼 하라. 그리고 여름에는 신선하다는 암시를 주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는 암시를 주어라. 이 밖에 다른 비밀은 없다.
여름에는 신선하다라는 암시를 주고 겨울에는 따뜻하다라는 암시를 주는 것 외에는 없다. 그래요. 차 한 잔을 마시는데 자연스러운 것 이외에 뭐가 더 있겠냐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앞에 신간서적 심심심 이룬스님의 책 한 권을 소개하고요. 오늘 바람 속에서 책 한 권 꺼내서 여러분에게 뭘 읽어드릴까 고민하다가 삶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라고 하는 책 한 권을 선택해 봤습니다. 가장 내가 나답게 사는 길이 무엇일까? 그걸 고민하고 인생길을 걸어온 파머라고 하는 사람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한 부분 읽어드릴까 싶은데, 이분이 아주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고생을 했더라고요.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어쩌면 공감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바람 속의 책 한 권, 파커 파머의 글 한 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의 중반에 접어들어 다시 한번 길이 닫혔다. 이번 것은 너무도 지독해서 꼭 죽을 것만 같았다. 소위 병적 우울증이라는 캄캄한 숲에 빠져들어 빛도 희망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그 의미를 깨닫는데 4, 5년이나 걸려 어둠 속에서 빠져나온 후 나는 그 시간이 자아와 소명을 향한 나의 순례 여행에서 얼마나 중요한 순간이었는지 알게 됐다. 누구에게도 권하고 싶진 않지만, 그럴 필요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도 우울함이란 너무나 많은 인생에게 찾아드는 불청객이 아니던가. 우울증은 얼음 아래 숨겨진 인생의 강물을 발견하게 해주었다. 지금도 내 오랜 동안의 우울증에 대해서는 무엇라 쓸 수가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도 건드리지 못한 채 그냥 남아있다. 그러다가 어느 잡지사에서 내 은사이자 친구인 헨리 나우웬을 추모하며 상처 입은 치료자라는 주제로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내가 헨리의 영혼에 충실하게 그의 삶을 기리고자 한다면 나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에 대해서 쓰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40대에 들어 2번이나 몇 달씩 영혼의 수렁에 빠지는 경험을 했다. 하루하루 매 시간 죽고 싶은 욕망과 싸웠다. 인생은 괴롭고 고달프다는 생각뿐이었다. 삶을 지탱하려는 모든 노력도 쓸데없는 것으로만 보였다. 나는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 이해한다. 그들은 휴식이 필요한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 죽음 같은 삶의 한복판에서 새로운 삶을 찾아낼 수 있는지는 이해가 안 된다. 나도 그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내가 우울증에서 살아남기 위해 또 거기서 성공적으로 빠져나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는 말할 수 있으나 내가 어떤 이유로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는 설명할 수가 없다. 한 번은 성인기의 상당 부분을 우울증과 싸워온 어떤 여성을 만난 적이 있다. 우리는 오랜 시간 내면 세계에 대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야기가 끝날 때쯤 그녀는 괴로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이렇게 물었다. 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데 말이에요. 그 질문이 그녀 자신이 살려고 애쓰는 데서 나온 질문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신중하게 대답하고 싶었다. 하지만 떠오르는 대답이 아무것도 없었다. 모르겠어요.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 그녀가 가고 나서 난 후회했다. 진실이 아닐지라도 좀 더 희망에 찬 대답을 찾아내서 해줄 순 없었을까? 우울증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동적인 행동이거나 포기는 아닌 것이다. 낯설어 보이겠지만 사실은 자기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자아의 힘의 영역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그것은 기다림이며 그저 지켜보는 것이다. 귀 기울이는 것이고 고통을 겪어내는 것.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가능한 대로 자기에 대한 지식을 수집하는 과정이다. 그런 다음에 그 지식을 바탕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매일매일 자기 자아에게 생명을 불어넣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버림으로써 다시금 건강한 삶으로 한 걸음씩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채바람 좀 쏘이고. 오늘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여러분과 함께 여름 추억 여행을 떠나보고 있습니다. 달팽이 편지 보내주신 분들 꽤 많은데 달팽이 사연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번지 2265번이에요. BTN 불교TV 6층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또 BTN 홈페이지에 나무 아래 앉아서 홈에 다시 듣기를 누르시면 댓글로 시청 소감 남기실 수 있거든요. 또 나무 아래 앉아서 담당자 메일이 있습니다. tree 그다음에 @ btn.co.kr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사연 기다리겠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밖에 나왔는데 여러분 이 뒤에 보이는 빨간 우체통 보이시죠? 저런 우체통에 내가 직접 손으로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어본 적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기억도 없죠. 요즘은 거의 전국의 우체통이 사라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나무 아래 앉아서 시청자께서 보내주신 편지가 우체통에 있는데 한번 제가 꺼내 보겠습니다. 능내역이라고 써 있어요. 능내역으로 지금 도착했습니다. 편지가. 여기가 경기도 조안면 쪽이거든요. 능내역으로 부산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연제구 연산동의 조서정님께서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스님 언제나 편안하고 감미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스님의 방송을 보다 보면 마음이 참 편하네요. 스님이 소개하시는 사연들을 가만히 듣다 보면 그래 그렇지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세상에서 가장 넓은 큰 어른이 되었다가 아무것도 모르던 순수한 시절의 꼬마아이의 마음이 되었다가 종횡무진 마음이 달려가기도 한답니다. 얼마 전 집안 정리를 하다가 낡은 앨범을 펼쳤는데 와 하고 저절로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친정엄마가 시집 갈 때 너 이거 나중에 나이 들면 좋은 추억이 될 거야 하시며 제 어린 시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사진과 성적표, 상장, 일기장 같은 걸 모아서 준 적이 있는데요. 뭐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지금 그 앨범을 한 장 한 장 넘기다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릴 때 어린이 대공원에서 엄마랑 찍은 사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튜브 하나 끼고 찍은 사진, 사람이 많은 붐비는 유원지에서 우리 사형제 줄줄이 세워서 사진 찍어보겠다고 허둥지둥 찍혀 있는 것까지 이런저런 사진을 보다 보니 우습기도 하고 먹먹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사진 속 엄마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어찌나 앳되고 어려 보이던지요. 지금의 나보다 훨씬 어린 엄마 모습이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마가 아주 큰 어른이라 생각됐거든요. 알고 보니 엄마도 여자더라고요. 사형제 키우느라 살림이 빠듯해서 파마 한번 제대로 못하고 흔한 핸드백 대신 멋없는 가방 들고 머리 질끈 묶고 서 있는 엄마를 보자니 괜히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 딸도 언젠가는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을 보면서 지금의 나와 똑같은 마음이 들지 모르겠네요. 저 역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포대기 메고 업고 다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세월이 어찌나 빠른지 훌쩍 시간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과거를 추억하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는 그리워지는 옛 시절이 될 것 같네요. 오늘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된 우체통에서 편지를 꺼내서 읽어드려 봤습니다. 이 손편지를 직접 써서 우체통에 우표 이렇게 침발라서 붙이고 그 편지가 날아가는 동안 기다리는 또 며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받아보는 사람이 이렇게 뜯기 전에 설레임 같은 거 있죠.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그런 느낌으로 이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연산동의 조서정님 편지글처럼 어린 날의 앨범을 뒤지다 보면 이게 내 모습이었나? 이때 우리 형제가 이랬지, 부모님이 이랬지, 어딜 갔었구나. 이런 하나하나를 떠올리면서
옛 추억이 흥겹기도 하고 더러는 아련하기도 하잖아요.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이 능내역입니다. 오늘은 능내역에 뭔지 이렇게 기차를 타고 쭉 이렇게 열차가 지나가면서 여러분의 많은 사연과 편지를 제게 전해줄 것만 같은 날입니다. 오늘 조서정님께 아름다운 음악 하나 보내드릴게요.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슬픈 일들을 우리 나눠 가지자. 모진 풍파 헤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믿어보자. 사랑하는 사람아,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두 눈을 꼭 감고 나의 말 좀 들어보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고 믿어주고 굳은 슬픈 일들을 우리 나눠 가지자. 모진 풍파 헤치고 달 속의 전설을 생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마음 변치 말고 믿어보자. 살면서 한 번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 세 가지가 있다 그러죠. 시간, 그리고 쏟아낸 말, 그리고 기회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한 번 지나가고 나면 되돌릴 수가 없죠. 제가 지금 서 있는 이곳 능내역은 폐역이 되었습니다만 북한강 줄기를 따라서 자전거로 여행하는 사람들과 도보로 여행하는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있습니다. 기차를 기다리는 사람들 대신 그동안 이 역을 지나갔던 무수한 사람들의 발자취만 남아있고 그들을 추억하는 사진 한 장 남아있고
그리고 허름한 낡은 의자들이 이곳을 지키고 있네요. 오지 않는 기차를 기다리며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들을 보고 있자니 가슴이 좀 뭉클해지기도 하는데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기차역에 서서 진정한 여행이란 무엇일까 또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런 얘기를 하죠. 진정한 여행은 돌아오기 위한 것이라고요. 글쎄요, 돌아온다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돌아오기 위한 여행이라 참 자아를 향해서 떠나는 여행이 진정한 여행이겠죠. 올여름엔 여러분도 그렇게 진정한 여행을 위해 한번 훌쩍 떠나보지 않으시렵니까? 다음 주에는 이곳에서 좀 가까운 두물머리 쪽으로 여러분과 함께 산책을 나가볼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서 접겠고요. 한 주 건강하게 보내시고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갔을려나? 케빈 컨의 피아노 연주로 종이 구름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다 됐는데. 아. 있을 것 같아. 역장님 계세요.